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귀한 특강을 위해서 수도노의 이용래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외신총회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시간 우리를 한 마음으로 주의 보좌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사모하며 나아왔사오니 참여한 모든 이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수도교회 고정면 목사님을 귀한 강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대원하시는 말씀마다 기름 부어 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과 성경이라는 귀한 강의를 듣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의 세계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와 질서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지만하는 창조의 진리를 더욱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 영역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몸과 마음으로 온 목사님들에게 치유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요, 우리 김충봉 목사님께서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우리 수도노의 회원이시면서 대전 한밭대 교수님이시고 또 공학 박사이신데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로바이옴과 성경이라는 주제로 우리 특강을 해주실 텐데 많은 도전과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고장면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제가 열심히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몰로 목사님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자기 자식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랑을 했냐면 우리 아들이 메인테 벤츠 세단을 선물했다. 그렇게 받으면 자랑만 해야 하네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자랑을 했대요. 그런 다음에 할머니가 가신 다음에 옆에 있는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야, 이 벤츠 세단을 선물할게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게 그렇게 들었다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야야, 너는 그렇게 들었나? 나는 빤스 3장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유튜브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얘기를 교훈이 전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들으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들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능한 제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마이크로 바이옴. 그럼 여러분들 이 용어는 사실은 좀 생소한 그런 단어예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 몸속에는 미생물이 아주 많아요. 미생물이 개수로 치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보통 사람의 세포수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40쪽에서 60쪽으로 이렇게 분단돼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미생물들 곰팡이 포트에서 좋은 미생물, 나쁜 미생물, 또 중간되는 미생물 이런 것들이 대략 40조에서 50조계로 봐요. 이렇게 보면 우리 몸은 거의 미생물 덩어리다 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생물이 우리 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을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있잖아요. 우리 몸이 미생물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동의하시나요? 좀 처음 들으시는 말씀이잖아요. 야, 내 몸이 뭐 미생물 덩어리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배경을 가지고요. 한번 들어보시면요. 창세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몸에 에너지 소스로 뭘 주셨냐면은 모든 풀, 씨 맺는 모든 풀과 그리고 씨 있는 모든 과일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태초의 에너지 소스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이 너희들의 에너지 소스가 된다, 식물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개념에 맞도록 우리 몸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들이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몸을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원리에 맞는 이런 식습관이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제가 한반도에 오기 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연구원 생활을 제가 한 5년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연구를 하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뭘 샀냐면 오토바이 색을 샀어요. 그때는 뭐가 문제였냐면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가짜 휘발유를 많이 뭐 유행처럼 많이 이렇게 쓰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실험할 때 벤젠 톨루엔이 이게 우리가 신나라고 하는 건데 얘를 이제 자기 엔진 속에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섞어서. 그래서 제가 야, 너 그 새로 산 오토바이 그거 집어넣으면 엔진이 금방 꺼봉이 생겨서 망가지니까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그 이 친구가 그걸 무시하고 한 3개월 정도를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뭐 야, 괜찮다 그러니까 3개월 지난 다음에 저도 그래요. 오토바이를 파랗게 했대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오토 왜 파냐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밟아도 잘 나가질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 오토바이 팔 때 꼭 그 속에 신나 넣었다라고 얘기하고 팔아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이 컨셉으로 우리 몸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식물이 씨 맺는 풀, 씨 맺는 공유죠. 그리고 과일나무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 에너지 소스로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 이 컨셉에서 벗어나는 식물을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신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 몸에다가 휘발유 넣어야 되는 자동차에다가 경유 넣는 거하고 비슷해요. 경유로 설계되어 있으면 경유만 넣어야 되지 휘발유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몸이 망가져요. 우리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학적인 스트레스다 이렇게 제가 명명을 했어요. 다시 들어가 넘어가서요.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 가장 우리 컨셉에 맞지 않는 식품이
햄 소세지, 붉은 육류예요, 육류. 주로 육류는 WHO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발암물질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발암물질 드시나요? 네.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시네요. 어떤 분은 발암물질 안 드신대요. 네. 제가 이 발암물질, 이 모든 육류는 발암물질이다 그러고 옆에 보시면 육류는 그 자체가 발암물질이다 얘기네요. 여러분 발암물질 드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동물 사체 드시나요? 그러니까 동물 사체는 안 드신대요. 예? 그럼 고기는 드시나요? 고기는 드신대요. 예? 이 동물 사체가 고기예요. 고기가 동물 사체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뭐라 그래요? 발암물질이다 그 얘기를. 저는 이게 왜 발암물질인가 보면은요, 여러분 있잖아요. 고기가 우리가 드시잖아요. 그러면 장 속에서 미생물들이 고기를 먹어요. 미생물이요. 우리가 음식 입부터 해가지고 한 군가지를 음식물이 돌아서 나가는 데를 뭐라고 그러냐면 위장관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 이 장 속에 온갖 종류의 미생물이 사는데 그 중에서 나쁜 미생물이 3분의 1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장 속에 나쁜 미생물이 많으냐, 좋은 미생물이 많으냐에 따라서 이 미생물들이 생산해내는 화학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미생물은 어떤 걸 나쁜 미생물은 반드시 먹이가 뭐냐면은 고기예요. 육류예요, 육류. 식이섬유가 없는 단백질. 육류가 나쁜 미생물의 먹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잖아요. 먹으면 육류 속에는 질소화합물이 들어있어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각종 발암물질이 만들어져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예, 발암물질이 만들어져요. 그 대표적인 게 니트로벤젠, 또 페놀, 벤조피린, 뭐 이런 화학물질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화학물질 말씀드리면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렇잖아요. 난 전공이 화학이 아닌데 화학물질 얘기하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페놀 그러면요, 1급 발암물질 중에서도 발암물질이에요. 제가 화학 실험할 때 페놀이 조금 살에 묻잖아요. 그럼 살이 문둥병 걸린 것처럼 하게 변해요. 근데 이런 페놀들이 어떻게 생산되냐면 나쁜 미생물이 고기를 먹으면 그 물질을 막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통상 발효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발효. 미생물이 뭘 먹고 싸놓은 대상물 그럼 좀 이해가 안 오죠. 미생물이 먹고 싸놓은 뭐예요? 똥. 그래서 미생물이 먹고 싸놓은 똥을 좋은 걸 만들었으면 발효된다 그러고요. 해로운 걸 만드는 데 쓰면 산패됐다 그래요. 또는 부패물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나쁜 미생물은 육류가 들어가면 나쁜 미생물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미생물이 그걸 먹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종 발암물질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버리냐면 그 속에 좋은 미생물이 그 발암물질에 가지고 힘을 못 써요. 순간 줄어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장벽이 얇아지게 되고요. 얘가 장을 타고 몸속으로 들어올 때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직장암, 대장암부터 해가지고 폐를 타고 간으로 가니까 간암 걸리고 각종 암의 원인이 되고요. 이런 발암물질들이 피속에 들어오게 되면 면역세포가 꼼짝을 못해요. 면역력이 뚝 떨어지고요. 그래서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을 창조하시는데 처음부터 저거 먹어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 우리 몸의 구조는 전형적인 채식동물의 구조예요. 치아의 구조가 그래요. 치아의 구조가 어금니가 발달되어 있고요. 위장의 구조가 그렇고, 그리고 놀라운 거는 장의 구조예요. 장의 구조. 자, 장의 구조인데요. 장의 구조를 보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식물을 보면은요, 반드시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 식물 속에는 단백질이 들어있고, 탄수화물이 들어있고, 지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각종 미네랄이 들어있고, 각종 항산화제가 들어있고, 유익한 성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들어있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들어보셨나요? 식이섬유인데 식이섬유를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둘로 나누냐면 물에 녹는 식이섬유가 있어요. 물에 있잖아요. 넣으면 그냥 바로 그냥 물에 녹아요. 식이섬유가. 그런 게 있고요.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가 있어요. 두 가지 식이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식이섬유의 역할이 이게 육류에서 제공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강조할 때가 많아서요. 제가 오늘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먼저 수용성 식이섬유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수용성 식이섬유는 누구의 먹이냐면 장 속에 들어있어 있는 좋은 미생물의 먹이 역할이에요. 좋은 미생물의 먹이 역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건 그 좋은 미생물이 그걸 먹은 다음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러면은 장내 저희가 필드 파워가 좀 틀렸네요. 유익균 있죠, 유익균? 유해균이 아니라 유익균인데 제가 잘못했어요. 유익균의 전투력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유익균은 우리 몸에 좋은 미생물을 증가시켜요. 그래가지고 장 표면에 쫙 얘들이 배열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쁜 미생물이 장 속을 통과해 들어오지 못해요. 나쁜 미생물이 나쁜 걸 만들어놔도 장 속으로 못 들어오도록 좋은 미생물이 장 표면에 있으면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나쁜 미생물로부터 장이 공격받는 것을 지켜주는 군병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 장벽을 강화시켜주고요. 두 번째는 이 유익균이 뭘 먹냐면은 수용성 식이섬유를 먹은 다음에요. 수용성 식이섬유를 먹은 다음에 뭘 만들어내냐면은 짧은 사실 지방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짧은 사슬 지방산을 들어보셨어요? 이제 꼭 지금 들어보셔야 돼요. 짧은 사슬 지방산이 종류가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요 뷰틸레이트라는 물질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뷰틸레이트. 이 뷰틸레이트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뷰틸레이트는 누가 만드냐면 장내 좋은 미생물이 만들어요. 좋은 미생물이 뭘로 만드냐면 수용성 식이섬유를 분해시킨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미생물이 수용성 식이섬유를 만든 다음에 막 똥을 막 싸나요. 그게 뭐냐면 뷰틸레이트예요. 짧은 사슬 지방산이에요.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장 표면에 있는 세포의 먹이 역할을 한대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장 표면이 저걸 먹으면 장 표면에 있는 세포가 분열이 되고 장 표면이 아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감성 대장 증상이라든지 장 관련된 질병이 예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뷰틸레이트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요. 활성화시켜가지고 뷰틸레이트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콩이나 미역이나 바나나 껍질 같은 데서 어떤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냐면 현미쌀로 들어있는데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이 아미노산을 이용해가지고 뷰틸레이트가 유전자를 자극해가지고 뭘 만드냐면 그 유명한 호르몬 세로토닌을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세로토닌.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면 세로토닌은 전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뇌신경과 장신경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면 뇌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굉장히 편한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불안한 마음이 싹 없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장 옆에 있는 근육을 움직여요. 근육을 움직여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작동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짧은 사슬 지방 수용성 식이섬유를 여러분들이 드시지 않으면 뷰틸레이트가 안 만들어져요. 뷰틸레이트가 안 만들어지면 그러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런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우리 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 세로토닌이 나중에 무슨 호르몬으로 바뀌냐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 바뀌게 되면 잠 잘 자요? 못 자요? 잠을 잘 자요.
저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 만들어지면 멜라토닌이 우리 근본적으로 암이 생기지 않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에요. 그리고 암이 걸려도 암을 치유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에요. 그 다음에 저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면 우리 몸이 노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 수명이 늘어나요. 이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멜라토닌이에요. 근데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도록 되어 있어요. 뷰티레이트가 유전자를 자극을 하면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뷰티레이트는 수용성 식이섬유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잘 만들어지게 하려면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진 식단으로 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만드는 균이 우리에게 유익한 미생물이 그걸 만드는데 그럼 유익한 미생물에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때때로 우리는 나쁜 미생물에게 먹이를 줘요. 그 먹이가 뭐예요? 육류란 말이에요. 육류. 도망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육류 속에는 뭐가 없냐면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없어요. 놀랍잖아요? 예. 자,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는 뷰티레이트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 속에 T세포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줘요. 뷰티레이트가. 그러니까 수용성 식이섬유를 통해가지고 우리 면역체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식사를 하나님 주신 저런 식단을 하시게 하면 면역체계가 굉장히 강해져요. 감기 걸려도 바로 그냥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까 처음에 붉은 고기 이런 육류를 드시려면 오히려 그 속에 이 육류가 분해돼서 각종 아미노산이 분해돼서 혈액에 들어오게 되면 아미노산 그러니까 산 자체가 피가 산산화돼요. 피가 산산화되면 혈액이 전부 다 뭉치도록 되어 있어요. 피가 뭉쳐요. 제가 산산화되면 피가 어떻게 뭉치는지 그런 걸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혈액이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각종 혈액에 관련된 질병이 걸릴 수 있어요. 심장마비도 올 수가 있게 되고 중풍도 올 수 있게 되고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그런데 하나님 주신 대로 저렇게 하면 우리 몸이 아주 강건하고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이 피 속에 딱 녹아 들어가잖아요. 장 속에 녹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혈당을 있잖아요. 혈당을 내가 딱 홀딩하는 경향이 있어요. 혈당을 딱 잡아가지고 적절하게 혈당을 당을 적절하게 릴리즈 해주는 거예요. 마치 산에 나무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물을 쫙 흡수해가지고 비가 올 때 흡수해서 가물 때 빗물을 조금씩 이렇게 내뱉는 것 같은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진짜 중요한 건데 7번인데 그러니까 히스톤 탈아세틴을 조절해서 면역하게 기여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이 뷰티레이트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을 치유하고 우리 몸을 회복하고 우리 몸을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치유해주는 그런 유전자가 많이 있어요. 그 유전자가 한 4만 개 정도 유전자가 있는데 우리 몸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유전자가 잘 활성화되도록 도와주고요. 반대로 염증 일으키고 암 만들고 우리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이런 유전자는 그런 유전자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꽉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뷰티레이트가 후성 유전학을 정하는 핵심적인 물질이다. 그리고 이 핵심적인 물질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면 수용성 식이섬유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유전적으로 우리 집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안젤리나 졸리 그래서 그 사람은 가족이 이렇게 유방암 이렇게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대요. 그거는 이제 염색체 딱 조사해보면 그게 나와요. 우리 가족은 유방암 걸린 사람들이 몇 살 되면 몇 %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리 유방암을 절제했어요. 안젤리나 졸리라는 영화 배우는. 그러니까 만일 이분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면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태어날 때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는 이 멘틸이 다 붙어 있어가지고 얘는 더 이상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작동되지 않도록 그렇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 몸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 상처난 것을 싸매고 치유하는 그런
유전자가 활성하게 이렇게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 물질이 뭐냐면 아세틸이라는 그런 물질인데 그 아세틸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면역체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이 아세틸이 잘 붙어가지고 우리 유전자가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이 왕성하게 생리활성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기에 작동하는 그 물질이 바로 뷰티레이트라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를 우리가 충분히 섭취할 때 저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가 저 어디 많이 들어있어요? 예, 곡물들. 예.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드실 때 미끈미끈한 거 있잖아요. 끈적끈적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특히 고구마 같은 거 있죠. 고구마 같은 거 이게 이 생고구마를 깎아서 손으로 놔두면 표면이 미끌미끌하잖아요. 여기가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있잖아요. 1g이죠. 1g. 1g을 물에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1000배 1g은 1kg의 물을 다 잡아요. 그러니까 흐르질 않아요. 보통 이제 애들이 기저귀 만들 때 기저귀 천 속에다가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애가 오줌을 싸도 흐르지 않고 오줌이 딱 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식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씨예요. 아마씨. 들어보셨나요? 아마씨가 수용성 이 섬유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조회하시면 그 관련되는 제품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할 때마다 수용성 식이섬유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조그맣게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한 개씩 드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 그리고 이 아마씨 속에는 그 이외로 이게 오메가3, 오메가6, 그 다음에 리그닌, 항산화제, 좋은 성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여러분들이 그걸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예, 수용성 식이섬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속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어요. 먹으면 다 물에 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용성 식이섬유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거는 있잖아요. 장을 청소하는 역할이에요. 무슨 역할이에요? 청소. 우리 매일 식사하신 다음에 양치질 하잖아요. 장도 깨끗하게 양치질 하듯이 하얗게 장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이 바로 불용성, 우리가 녹지 않는 식이섬유는 장을 청소하는 칫솔기와 같아요. 그래서 이 변을 쭉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물을 통해서 흡수를 하고 분포해가지고 얘가 쫙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풍부한 그런 그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화장실 가시면 보통 1분 안에 다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심플하게. 그리고 물을 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신의 모든 풀과 과일나무를 우리의 에너지 소스로 딱 만드는 사실이에요. 놀랍잖아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실감 있게 한번 볼게요. 장을 보시면 이렇게 장이 보이죠? 장 길이 몇 미터쯤 될까요? 예, 장 길이는 이게 한 3m 되신다는 분은 사자나 호랑이 쪽이 될 것 같고요. 예, 거의 10m 됩니다. 길이 제법 8m, 9m, 10m 돼요. 그리고 이 장이 이 표면적이 잘라서 보면 꼬불꼬불꼬불해요. 꼬불꼬불한데 저기 울퉁불퉁한 거를 한 개를 가지고 다시 또 오면 또 울퉁불퉁해요. 그 다음 또 한 개를 보면 또 울퉁불퉁하고요. 그게 이렇게 섬유적으로 융보로 돼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재면 장 표면이 거의 운동장만 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저기 장 표면에 몸에 좋은 미생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게.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이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장 속으로 온갖 물질이, 대사 물질이 왔다 갔다 해요. 당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좋은 호르몬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쁜 미생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쁜 미생물이 만들어온 각종 발암물질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장세포 표면에 똥과 접촉되어 있는 표면세포가 촘촘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그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좋은 미생물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뷰티레이트가 장 표면에 있는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서
이 장표면이 세포가 증가해요. 그러면 장세포가 두꺼워져요. 그러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장벽을 강화한다.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장내 콩과 곡물 채소는 장내에 좋은 미생물이 있죠. 먹이가 되고, 그 다음에 고기는 어떤 미생물이요? 나쁜 미생물의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나쁜 미생물의 먹이 주신 적이 있었어요? 네? 많아요? 그래도 건강하시죠?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건강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정말 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위로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철저하게 성경적인 식사를 하시는 있어요. 이건 어떤 하나의 종교적 이념이 아니고 어디 사우디나 이런 데 사람들이 비건 식사나 무슨 식사 이런 종류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는 이거 먹어라 그럼 이거 드시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우리가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알려주면 치료가 급속도로 빨라져요. 이거 말할수 빨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기가 땡기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참으시고 여기에 맞는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기 드신다는 것은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단백질 이외에는 없어요. 최고의 단백질은 콩이에요. 콩.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미역. 해초의 미역. 이 두 가지가 그 다음에 흰미쌀 있잖아요. 껍질. 이게 최고의 단백질 소스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수용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그러나 고기 속에는 그 식이섬유가 없어요. 불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얘를 먹으면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나쁜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그런 거예요. 한절만 드셔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이게 전부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좋은 미생물은 다양한 종류의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든다. 그런 얘기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네 번째인 뷰틸릭 엑스, 뷰틸레이트라는 게 가장 대표 선수예요. 저게 잘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장을 아주 건강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최근에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이 짧은 사슬 지방산 이것들이 우리 면역 세포들, 그죠? T 세포를 아주 활성화시켜가지고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들어온 각종 바이러스 질병을 해소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뷰틸레이트가 우리 몸 장기에 간, 그 다음에 두뇌, 버텨가지고 혈관, 온갖 곳에 이 뷰틸레이트가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을 치유하고 회복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로 심장에도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취장, 비만,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온갖 곳에 다 이 중간에 보면 숏체인 패틱 액시드에 대해서 짧은 사슬 지방산이 우리 몸을 치유하는데 전부 다 관련이 되어 있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제가 이거 다 설명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넘어갈게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렇게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쵸? 한 40조 된다 했죠? 세포 안에 보면 핵이라는 게 들어있고요. 핵 속에 보면은 23쌍의 염색체가 들어있어요. 그쵸? 그래서 염색체를 속에 보면 이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그 유전자를 우리 몸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몸을 치유시키고 암에 걸렸을 때 회복시키고 이런 유전자는 잘 활성화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암에 걸릴 수 있고 이게 이 유전 질서가 창조의 원리와 어긋나져 있는 그런 유전자는 작동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하는 그러한 역할들이 바로 이 뷰틸레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생활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유전자가 결정이 된다. 라는 것이 후생 유전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대로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유전자가 우리 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유전자가 잘 활동하게 돼서 우리 건강해지고 반대로 하게 되면 다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는 폐암에 그 가족력이 있으니까 나도 폐암에 걸릴 거야 라는 생각이 틀렸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현재 내가 어떤 상태냐가 나의 유전자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 부모에게 뭐 눌러받았다라는 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게 오늘날 21세기에 밝혀낸 최고의 과학적인 지식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유전자 활성화 그림인데 유전자가 이렇게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도 저렇게 꼬여 있어요. 저렇게 뷰틸레이트가 그런 역할을 하는 도움을 주고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짧은 사설 지방산 식이섬유를 발명하면서 최종적으로 트립토판이 세로토닌 되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 되는데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제가 잠깐 좀 설명해 드릴게요.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는 사람은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잘 작동해요. 그래서 몸이 피곤하지 않아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진 이유 수리를 잘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ATP라는 그런 물질을 잘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너무 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잘 이렇게 노화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활성산소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만병의 원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만병의 원인이라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물질, 생명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 하나를 얘기하면 뭐를 얘기할까요? 산소. 그렇죠? 물론 뭐 며칠 안 먹어도 사는데 산소는 한 5분만 숨 마시고 사람이 못 살아요? 예. 산소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사람은 왜 죽냐면 죽는 원인이 활성산소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산화시키니까 노화가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산소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참 묘해요. 산소가 없으면 죽고, 그죠? 또 사람은 활성산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죽어요. 그죠? 근데 묘하게 사람이 죽으면 또 어디 가요? 죽으면 산소 간대요. 산소예요. 네.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우리가 취급하고 다루느냐가 우리 건강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여기 보시면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활성산소가 나와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여기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면 힘이 없어지고요. 또 활성산소가 여기 유전자를 공격을 하게 되면 DNA가 망가져서 각종 암과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피부 표면을 공격하면 피부가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병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활성산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활성산소를 가장 잘 중화시키고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호르몬인데 그게 뭘까요? 그게 이 활성산소예요. 우리 몸을 보호하는 물질이 뭐냐면 멜라토닌이에요. 뭐라고요? 멜라토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멜라토닌이 나오는데 저기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이 활성산소를 잘 잡아요. 통상 있잖아요. 비타민 C는 활성산소 한 개를 딱 잡으면 그 다음에는 작동을 못해요. 근데 멜라토닌은 활성산소하고 딱 반응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활성산소하고 반응한 멜라토닌이 활성산소 더 잘 잡아요 또. 그러면 그걸 통상 아들 멜라토닌이라고 해요. 그럼 아버지 멜라토닌 활성산소 딱 잡아가지고 그러면은 새로운 물질이 생겼는데 그거는 아들 멜라토닌이 되는 거예요. 얘는 활성산소 더 잘 잡아요. 그러면 손자 멜라토닌이 되잖아요. 그럼 손자 멜라토닌은 활성산소 또 더 잘 잡아요. 그래서 멜라토닌은 활성산소와 화학반응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잡고 두 번 잡고 세 번 잡고 갈수록 활성산소 더 잘 잡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황산화 물질이 뭐냐? 그러면 멜라토닌이다 이렇게. 그래서 멜라토닌이 어디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고,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짧은 사슬 지방산, 수용성 식이섬유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주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하신 분은 이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황산화 작용이 잘 되고 나서 노화가 잘 안 일어나는데요. 반대로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럼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5년 전에 몽고에 가가지고요, 선교단체에 초청을 받고 제가 일주일 동안에 뭐 부흥회라 그래야 되나요? 제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한 2, 3명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한꺼번에 어르신들이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제가 통역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앞에 어르신들이 참 이렇게 잘 나와서 제 강의를 열심히 잘 들어줘서 고맙다고 인사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역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통역사가 한국에서 대학교로 나온 처녀였어요.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저분들은 교수님보다가 적어도 10살, 20살이 적으신 분들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 이분들은 유목민 비슷해가지고 채식 위주를 가지고 전형적인 육류만 식사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양자가 되신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벌써 40대 정도만 돼도 그냥 할머니 얘기입니다. 저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90대나 거의 뭐 되신 분으로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가서 내 강의 잘 들어서 고마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인데, 근데 제가 그분을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게 바로 뭘 차이냐면, 황산화제를 드셨냐 안 드셨냐 차이예요. 유목민들은 채소 키우기 힘들어서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생활 항산화가 풍부한 식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보니까 멜라토닌은 이 산화돼가지고 활성산소를 잡을수록 다른 물질로 바꿔서 1차, 2차 화학 반응들이 생겨서 활성산소를 더 잘 잡고 더 잘 잡아서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가 생기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 미토콘드리아잖아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나오자마자 멜라토닌이 딱딱 다 잡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뿅망치 보셨죠? 뿅망치. 위에 도대체 떠올라오면 톡톡 때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 바로 멜라토닌이 활성산소 나오면 톡톡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시초가 바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 식사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토닌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더 많이 장수하더라. 항산화제가 비타민C, 비타민 E보다 60배, 70배가 되더라. 멜라토닌이. 저게 잘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고요. 바로 이 멜라토닌이 NK세포를 강화시켜줍니다. NK세포가 우리 면역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암세포를, NK세포를 그냥 구멍을 뚫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NK세포예요. 여러분, NK세포 활성화된 사람은 암세포가 생길 수가 없어요. 생기자마자 NK세포가 가가지고 빵꾸를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 빵꾸 낼 수 있는 힘을 누가 주냐면 멜라토닌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그림입니다. 멜라토닌이 NK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분류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작은 그림을 보세요. 올라와요. 멜라토닌이. 그다음 멜라토닌이 보면요, 아주 재밌는 현상도 많이 있어요. 정상세포하고 암세포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암세포는 있잖아요. 암세포는 뭘 이용하냐면, 정상세포는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가지고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활성산소가 나오죠. 그런데 암세포는요,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산소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거기는 젖산이 들어가요. 젖산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메커니즘이 정상세포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멜라토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암세포 너도 에너지 대사 작용을
암세포에서 이 활성산소가 나오면 멜라토닌이 안 나와요. 그게 또. 그래가지고 암세포가 사멸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요거를 발견한 사람이 워버그 효과를 가지고 노벨상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역할이 바로 워버그 효과라는 거고요. 암세포가 개별되는 현상도 보이고요. 그런 걸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멜라토닌이 세라토닌이 멜라토닌 되고 이게 수용성 식이섬유가 뷰티네이트를 통해서 이걸 만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든 암세포는 전부 다 이 혈관을 만든다. 혈관을. 신생 혈관을 만든다 그래요. 암세포가 돌아다니다가 간에 딱 붙잖아요. 그러면 간에서 제일 영양소가 많은 쪽을 혈관을 딱 만들어요. 이거는 혈관 만든 게 보이죠? 이게 암세포들이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신생 혈관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 맞는 식사를 하신 분들은 암전이 될 걱정 해만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생로병사 프로그램에서 이게 암 수술을 받은 사람의 식생활을 연구를 하는 프로가 나왔는데 암 수술을 한 다음에 체질 유지의 식생활을 한 사람은 3년 이상 다 살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내 먹고 싶은 거 먹겠다고 육류 유지의 식사한 사람들은 수술한 다음에 1년 이상 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최근 과학자들이 다 밝혔어요. 뿐만 아니라요.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보통 유전자를 조사하면 여러분들이 몇 년 살 줄 알 수 있어요. 염색체 잘 끄트머리 부분이 저게 텔레미어라는 부분인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수명이 줄어들면서 텔레미어 껍데기가 마치 약간 껍질 벗겨서 저렇게 벗겨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얇아져 있으면 이분은 이제 몇 년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약간 껍질에서 두꺼워하게 있으면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멜라토닌이 풍성하게 만들어지면 텔레미어가 벗겨지잖아요. 그럼 다시 원상 회복시켜버려요. 멜라토닌이. 그래가지고 장수하게 만들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에덴 동산 이후에 가장 많이 사는 사람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이잖아요. 966세까지 살았다는 거죠. 맞아요? 969. 근데 그때 이분 때는 무슨 식사가 없었어요? 육류 도망가는 걸 안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믿어요.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뜻이 없고요. 이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면 혈액이 분산되도록 만든다. 혈액이 분산되도록. 혈액이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면 혈액이 분산돼요. 분산되면 아주 오른쪽에 보면 혈액이 뭉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미세한 모세혈 혈관으로 혈액이 통과 못하는데 혈액이 분산되면 미세한 모세혈관으로 혈액이 쫙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려면 여러분 반드시 있잖아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맨발 걷기를 하시잖아요. 맨발 걷기를 하면 정기적인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혈액 분산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면역력이 강해지고, 그래서 암세포를 투입하고 이렇게 막 죽여요. 여기 보시면 이제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났을 때 저렇게 막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이 구멍을 뚫어서 암세포를 개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우리가 무엇을 드시냐에 따라가지고 면역체계가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 그래서 육류주의 식사를 하시면 각종 발암물질이 만들어져서 그 발암물질이 필수하게 들어가면 면역체계가 너무 약해져서 저런 일을 못하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식사를 하시면 그러면 면역체계가 아주 강해져서 저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도망가는 것은 드시지 말자. 그래서 도망가는 게 어떻게 도망가요? 붉은 고기 하면 다 도망가죠. 하얀 고기는 도망가는 거는 다 도망가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어패류 있죠. 어패류. 조개, 백합조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개 제가 며칠 전에 한화계 해수욕장 가가지고 가는데 그 묘하게 공항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버스 타고 가는데 어디 가냐? 백합조개 잡으러 가는데
가는데 거기 백합조개가 많대요. 그거 뭐예요? 그게 국군에 먹으면 맛있대. 그래서 제가 백합조개 각종 그 조개는 시궁창에서 사는데 어리 시궁창이잖아. 그 속에 사는데 그걸 분석해보면 카드뮴, 그 수은 중성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를 해주니까 옆에 한 번은 맞아. 그 옆에 한 번 그래도 우리 이거 먹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잡으러 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면서 버스 안에서 한 5분간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묘하게도 올 때 제가 버스를 타고 왔는데 그분을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잡았어요. 왜 안 잡았어요? 그거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난 잡는 걸 구경만 했대요. 그 다음 조금 잡은 다음에 그냥 놔줬대요. 왜요? 그 속에는 각종 이 발암물질이 들어있고 중금속이 들어있고 그걸 먹으면은 나쁜 미생물에게 먹이 줘가지고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가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 백마고지 아시죠? 백마고지 전투.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거 다 아시는 스토리인데, 그죠? 백마고지 전투. 그거는 아침에 일어나보면은 그 다음에는 북한군이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은 북군이 점령하고 하루마다 이게 고지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주인이. 그래서 그걸 누가 점령하냐에 따라서 휴전 점령할 때 누가 3m 큰 땅을 갖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죠? 예. 근데 이제 보세요. 북군과 북한군이 고지 쟁탈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군이 말이에요. 국군 그 비행기가 쭉 가서 국군에게 뭘 갖다 줘야 되냐면은 식량을 떨어뜨려줘야 되죠, 비행기로.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그 국군이 그 식량 먹고 힘을 내서 다시 고지 쟁탈을 싸움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국군이 그 비행기가 국군에게 식량을 투하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투하해주는데 누구한테 투하해줬어요? 네? 북한군한테 투하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군이 국군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 좋은 미생물에게 먹이만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건강하시니까 잘 못 느끼실지는 모르지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게 조그만 차이가 엄청 큰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이 원리, 이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식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꼭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동물 사체 드시겠어요? 네? 어떻게 도망가는 거 드시겠어요? 아니요. 네? 나는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도망가는 거 안 드시겠다. 이렇게 하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원리대로 하고 싶다. 안 되신 분도 계시네. 안 되신 분도? 꼭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저는 저보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어떠한 질병이 있으시더라도 화학적인 스트레스는 없으신 거예요. 이 물질은 이거는 화학 물질을 뭘 먹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발암 물질을 들어오게 할 것이나 안 그러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물질을 우리가 섭취할 것이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식단 속에 놀라운 이 수용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 우리 몸의 면역체계, 면역세포가 80% 이상이 있는 이 장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참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맨발 걷기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특히 아픈 분들이 많이 와요. 거기 가면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거기 가시면.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해줘요. 아픈 분 만나면은 맨발 걷기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끝난 날 어디 가냐면 음식점에 가는데 어디 가냐면 삼겹살 구워 먹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게 허상으로 가는 거예요. 삼겹살 들어가면 나쁜 미생물에게 먹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쁜 미생물, 좋은 미생물을 다 죽여요. 그 다음에 온갖 발암물질을 발산하면 피가 그냥 산으로 그냥 범벅이 되어버려요. 그럼 혈액순환도 안 되죠. 치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나 제가 가르친 원리대로 하시면 치유가 급속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해주실래요? 도망가는 것은 먹지 말자. 도망가요. 멸치 도망가야 되나요? 넘어가요. 네.
낙지 도망갑니까? 도망가요. 도망가요, 전부 다. 도망 엄청 빨리 가잖아요. 알고 보니까 도망가는 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아니에요? 그 본능 누가 만들으셨을까요? 낙지 도망가는 거, 그 도망가는 본능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 창조 질서에서 온다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 보니까 이게 소, 돼지 막 도축하는 걸 보니까 너무 끔찍해. 왜? 너무 끔찍해. 그거 창조 질서에 유배되는 거 같아요. 왜냐면 먹을 게 없으면 모르지만 먹을 게 많은데 굳이 그걸 먹어야 된대, 그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육류를 먹으면 힘이 난대. 육류를 먹으면 힘이 나요?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육류를 먹고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도산 직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 엄청난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에 동물 속에 무슨 동물이 생겨요? 따라보시면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이런 게 생겨요. 이게 아드레날린은 근육을 움직이는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드레날린이 생성이 돼요. 알고 보니까 동물이 도산 직전에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기 속에 엄청난 양의 아드레날린을 생산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기 먹을 때 고기 먹는 게 아니라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돼지가 만든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추가하고 또 먹으면 것도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몸에 힘이 생긴다고 착각을 해요. 힘이 생긴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가능한 많이 생기게끔 동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개를 그냥 잡아요? 두드려 패려요? 응? 다리에 걸고 막 몽둥질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봤어요. 그거를. 그렇게 잡아야 더 힘이 생기고 맛있대. 이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존뿐만 아니라 우리 면역체계가 가장 나쁜 겁니다. 그게 전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게 고기 먹고 생기는 힘은 착각이고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가장 좋은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콩입니다. 콩. 뭐라고요? 콩. 따라가요. 콩이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서 어떤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을 다 먹으고 나면 콩을 먹으라고 콩하고 돌아가셨다고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콩 보면 놀라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의료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트립토판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트립토판이 저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로토닌 만드는 원료예요, 원료. 저게 트립토판이 없으면 세로토닌 못 만들어요. 멜라토닌 못 만드는 거예요. 저게 콩이 풍성이 그래서 콩이.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미네랄부터 해가지고요. 단백질, 최고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용성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 그 다음에 저기 보세요. 사포닌이 들어있어요. 사포닌이 저게 100g 기준으로 15mg이 사포닌이에요. 사포닌 그러면 인삼액이 20ｇ 들었는데 콩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있잖아, 두부는 뭐가 없냐면 두부는 저런 성분을 다 걸러내고 오직 콩 단백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때문에 두부 드셨다고 콩 드신 게 아닙니다. 콩은 불려가지고 통콩을 드셔야 돼요. 아셨죠? 콩이 최고의 단백질 소스라는 거고요. 현미쌀을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역이 아주 좋습니다. 미역. 아주 단백질 소스고 단백질이면서 식이섬유가 들어있고 이런 것을 드셔야 돼요.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면 반드시 이걸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최고의 단백질 소스 뭘까요? 콩. 그 다음에 미역. 현미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붉은 고기 이건 단백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단백질은 단백질이지만 그 속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 동물 산채는 뭐라고요? 발암물질이다. 무슨 물질이에요? 발암물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아마씨가 참 중요합니다. 아마씨가 이게 한개를 있잖아요. 한번 드셔보시면 막 입속에서 막 미끌미끌한 게 있잖아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막 풍선이 나와요.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가시면 인터넷에 어떤 거라도 좋아요. 아마씨를 꼭 구입하셔가지고 드세요. 아시죠? 네. 제가 아마씨 장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마씨 보면 내건강, 심혈관계, 뭐 체중관리 등등 최고의 슈퍼푸드가 이게 아마씨예요. 꼭 드시고요. 그 다음 아마씨를 이 중앙일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따라가서 먹는 금. 뭐라고요? 먹는 금. 여러분 금을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먹는 금. 네. 저는 참고로 올코 코리아에서 나온 아마씨를 좋아해요. 네. 올코 코리아라는 데서 아마씨 제품 이렇게 라면 스프처럼 팩으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걸 아주 값도 싸더라고요. 한 달치 사가요. 한 2만 원,
드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 하나님 주신 식단에는 각종 항산화제가 풍성하다. 뭐 라이코펜, 우리가 주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이요. 색소는 전부 다 항산화제고 풍성한 그런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풍성하게 드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의 1부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1부 강의가 제가 짧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바쁘시다 그러시면 예, 가셔도 되고요. 질문 하나 할게요. 예, 하시죠. 우리가 식이섬유질 채소를 섭취함으로 예, 멜라토닌이 이렇게 분배가 돼가지고 예, 활성화산소를 잡는 거 예, 잘 알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기를 많이 먹었잖아요. 다들 저도 그렇고. 예, 그런데 고기를 많이 먹어서 우선적으로 멜라토닌 식물성 멜라토닌 예, 그런 건강식품을 예.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섭취를 먼저 좀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예, 도움이 되죠. 예, 도움이 되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흡수가 문제가 돼요. 예, 흡수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멜라토닌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세포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미토콘드리아 있잖아요. 그 속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만들어진 장소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 뇌 있잖아요. 뇌 안에 보면은 정중앙에 솔방울만한 기관이 하나 있어요. 우리 송가차라고 하는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멜라토닌을 중추 멜라토닌을 가지고 얘가 피를 팍 돌아다니고요. 또 하나는 세포 속에는 전부 다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는데 미토콘드리아 속에서도 멜라토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나오자마자 멜라토닌이 바로 활성산소를 딱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옆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약으로 드셔도 효과가 있는데 흡수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식탁대로 하면 근본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저도 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축산 장려 정책에서 돼지는 파동, 예. 소고기 파동, 그래서 그런 때 뉴스를 보면 돼지고기는 이러이러한 분야에 영향력이 많다. 예. 또 소고기 파동일 때는 소고기가 이러이러한 영향이 많다. 이제 그런 점도 우리가 생각을 네. 방금은 이제 저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됐는데 예. 우리가 이제 정신 건강, 예. 감정상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육고기를 좋아하는데 육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먹을 때 도파민이라든지 또는 옥시토신이 나와가지고 쾌락이나 행복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그또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시죠. 건강과 육체 건강의 차이를 좀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류를 드시면 그런 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유해균에 먹이를 줘서 각종 발암물질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각종 발암물질이 만들어지면은 무슨 암에 걸려요? 육류 드시는 사람은 직장암에 그게 직방입니다. 직장암. 대장암 걸려요. 그 다음에 전립선도 마찬가지고 간암 걸려요. 그래서 주는 유익보다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없기 때문에 이 나쁜 미세균이 생산되는 대사물질 때문에 발암 확률이 엄청 올라간다는 걸 걱정하셨습니다. 이게 그 어떤 그 장점보다도 얘가 3세 정도 나와요. 3세차 못 시켜요. 그래서 거기는 뭐가 없다고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없다. 불용성 식이섬유. 고기만 드시는 사람은 변을 받아 화장실 가면 막 몇 시간 앉아 있어요. 경험 따라서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요, 고등어를 좋아하는데 고등어는 도망가는 도망가요. 고등어를 왜 드시고 싶어요? 고등어도 단백질 때문에 드시는 거잖아요. 그 맛으로 드시는 거예요? 도망가잖아요. 그 최고로 좋은 단백질 소스는 콩인데 우리는 있잖아요. 예? 생선 도망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선으로 베지테리언, 예? 베지테리언 제어라고 우리 전형적인 베지테리언 동물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비건이고 이걸 떠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에너지 힘은 어디서 나오죠? 예? 우리의 에너지 힘은 어디서 나오죠? 에너지 힘이? 예. 에너지
틀리면 결국은 우리 곡물들이 우리가 먹는 곡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전부 다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그게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ATP라는 에너지 소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연료가 보세요. 가솔린 기관의 최소의 연료는 가솔린이에요, 경유예요. 안 그러면 가솔린에다 경유 엽사가 있어요. 가솔린이에요. 가솔린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전형적인 이게 가솔린도 되고 경유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습관이 지속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치명적인 질병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한번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세요. 몸이 경기가 장저기서 있잖아요. 제가 목사님 제가 10분 동안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잠깐 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하나 지금 소개시켜드리고요. 그 스트레스로부터 각종 질병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인체의 스트레스 전압이라는 게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인체 스트레스 전압. 인체 스트레스 전압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지금 여러분 들어보신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지구의 구조상 지구 대기 부분을 우리가 전리층이라고 하는데 전리층은 태양으로부터 광선을 받아서 그 무슨 전하를 띠게 되냐면은 산소 이런 것이 강한 전파를 받으면은 전자가 튕겨나가가지고 양력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구 표면에는 양전하를 띠게 돼요. 지구 표면이 양전하를 띠면 아니 그 지구 대기 쪽이에요. 거기서는 양전하를 띠게 되고 그러면 땅 표면이 음전하를 띠도록 되어 있어요. 음전하를. 그래서 지구는 하나의 지구 표면은 음전극, 그 다음에 지구 처우의 전리층은 양전극. 그래서 두 개 사이에 캐패시타 역할을 해가지고 두 개 사이에 전압이 몇 볼트가 형성이 되어 있냐면 지구과학을 하는 사람은 기본입니다. 10만 볼트. 몇 볼트요? 10만 볼트. 놀랍지 않아요? 근데 전혀 놀랍지 않은 표정이세요? 10만 볼트면 몇 킬로볼트예요? 100킬로볼트. 몇 볼트요? 100킬로볼트가 걸려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상 1m당 몇 볼트의 전기장을 우리가 받게 되냐면 1m당 100볼트에서 300볼트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 키가 이제 한 2m로 가면 신발을 신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적어도 200볼트의 전기장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200볼트 퍼 메타의 전기장 안에서 살아가면 이게 전기장이 영혼에 걸리나 안 걸리나 사람들이 잘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컴플레인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요 위에 한 28m, 그러니까 지표를 볼 때 28m 위에 30만 볼트의 전기장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보통 고압 송전선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거 오는데 지나가면 안 됩니다. 결석 안 돼요. 그거 현상을 보셨죠? 그거 왜 반대합니까? 그 밑에 걸리면 암 걸린대요, 사람이. 그 다음에 정신장애도 있고 각종 질병이 걸려요. 제가 한바탕 교수 오기 전에 전력 연구원에 있을 때 그런 거 연구를 제 부서에서 했어요. 큰 전기장에 걸린 것부터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워요. 그 다음에 암이 걸린지 안 걸린지를 조사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전력회사가 연구하면 안 걸려요. 그리고 일반 학계에서 연구하면 다 걸려. 누구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왜 고압선이 지나가면 동네에서 현수막 걸면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보통 이제 28m, 그래서 이제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면 28m라는 기준이 있어요. 너무 가까이 하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28m 이상 하면은 그나마 적다라고 하는데, 만일 걸로 지나가면 왠지 기분도 나쁘고, 이어폰으로 뭐 이렇게 듣고 다니면 소리가 막 지지지직 소리가 나요. 그런 거 경험하셨죠? 예. 그러면 지지직 스피커가 지지직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느끼는데, 우리가 신발을 신고 있으면은 200V per second, 200V는 상당히 전압이 적잖아요. 그래서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결코 적은 전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각종 전자기기에서 전파가 나와요. 전자기파가 나와요. 그것 때문에 우리 몸이 또 전압이 유도가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이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의외로 정전기가 엄청 많이 발생이 돼요. 정전기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딱 합쳐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합쳐가지고 우리 주변에 전기장이 형성이 돼요. 우리 몸의 전기장이. 우리 몸 표면에, 우리 몸 어디에? 우리 몸 표면과 우리 몸 피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지 않는 그런 전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유도 전기장이에요. 유도 전기장. 근데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있잖아요. 유도 전기장을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적어도 한 1m 정도에 앉아 계시니까 100V 이상 유도 전기장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어떤 전압이 형성되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작동시킬 때 만들어 놓은 전압은요, 보통 90mV, 20mV, 너무 적어요. 심장 작동시키는 전압이 90mV, 20mV, 마이너스 20mV, 요런 전압이에요. 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수십 mV예요. 그런데 그 옆에 어떤 전기장이 큰 게 하나 딱 생기잖아요. 그 전기장은 반드시 옆에 있는 전기장에 영향을 미쳐요. 그게 전기의 특성이에요. 이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유도전기다, 이렇게 유도전압이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에는 전부 다 유도전압의 영향을 받아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해서 세팅해놓은 이 전압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노이즈가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민감한 사람은 알아요. 특히 주변에 전기장이 막 바뀌어가지고 좀 더 올라가잖아요. 언제 전기장이 바뀌냐면 위에 구름이 오죠. 구름이나 대기가 바뀌게 되면 지금 전기장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더 큰 전압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오늘 뭐 내가 신경통 걸리려고 하는데 오늘 비가 올려나 그러면 위에 이제 상당히 위에 그 높은 전압을 가지고 있는 구름층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원래는 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최소한 신발을 신으면 200V 이상의 전기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 맨발로 땅과 접지가 되잖아요. 땅과 몸이 연결이 되면 그 사람은 땅이 0V니까 우리 몸도 0V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 몇 V가 된다고요? 0V가 돼서 전기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예요. 전기적인 스트레스가. 그럼 전기적인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에요. 전기적인 스트레스, 이 전자기파에 가장 민감한 호르몬이 멜라토닌이거든요. 여기 불빛도 이게 전자파예요. 이게 파장만 다르지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불빛을 보면 뭐가 안 만들어지냐,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져서 잠이 잘 안 와. 그런데 우리가 전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자파로부터는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있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쉬는 상태로 인식하게 되고 쉴 때는 각종 유익한 호르몬이 만들어진다. 대표적인 게 뭐 엔돌핀, 도파민, 온갖 게 거기 안에서도 잘 만들어져요. 접지만 해도. 그런데 멜라토닌이 또 부족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접지를 한 다음에 피 속에서 멜라토닌 농도를 잡으면 멜라토닌 농도가 확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시는 분이 맨발밖에 하고 접지되어 있으면 잠을 잘 자가지고 그리고 멜라토닌 풍성이 만들어지면 내 속에 막 이렇게 신경세포사에 이게 끼어있는 찌꺼기 단백질을 다 씻어내요. 그러면 막 기억력도 막 엄청 좋아지고 놀라운 일이 이렇게 벌어져요.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만요. 자,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시게 되면은 각종 이제 자, 보세요. 내 전압은 약 70mV로 움직이는데 우리 몸의 주변에 200에서 600mV의 높은 전압이 만들어지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문제가 된다. 자, 보세요. 자, 맨발 걷기를 하면 이런 효과가 생깁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요, 땅과 전기 에너지가 전자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전압이 0V가 돼요. 그러면 유도 전압이 없어지는 거예요. 땅과 접지하는 순간 전부 0V가 돼요. 여러분 신발을 벗고
땅에 있는 상태에서 전압을 재보세요. 0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불필요한 모든 정전기가 전부 다 해소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필요한 전자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과 지구가 전기적인 에너지가 평형을 이루어요. 그러면 0볼트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정기적인 스트레스는 사라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토콘드리아에서 뭐가 많이 만들어지냐면 멜라토닌이 분산이 만들어져요. 그런 혈액이 분산이 돼요. 자, 이게 제가 좀 더 리얼하게 설명해 드릴 이 그림이에요. 우리 몸은 어떠한 정밀한 전자기기보다도 아주 고도로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는 생체 전자기기가 우리 몸이에요. 동의하시나요? 보통 저는 TV보다도 수억 배, 수억 배 이상 더 정밀하게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몸이 우리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만약 이 TV도 만약 접지가 안 되잖아요. 접지가 안 되면 외부 전자파 해가지고 지지직 저렇게 보였죠. 이렇게. 저 지지직 하는 거 보셨죠? 근데 얘를 접지를 시키면 0볼트가 되면서 딱 선명한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LG에서 TV 만들 때 초창기에는 몰랐대요. 저거는. 접지를 시키니까 선명한 화면이 나온다는 것은 얘기가 나더라고요. 초창기 때 저 TV 개발한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저런 TV조차도 접지를 해야 선명하게 작동하는데 우리 몸은 저거보다도 엄청나게 정밀한 전자기기니까 우리는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접지하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안 지나서나 뭐예요? 접지. 안 지나서나 접지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도 저는 잘 때도 접지 베개하고 자요. 지금 집에 보면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다 접지 선이 다 나와 있어요. 접지 코드가 콘센트에 철심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접지 베개 카바 같은 게 있어가지고 딱 꽂고 그 다음에 다 누워 자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는 동안 저는 전자파 영향 받아야 받아요? 안 받아요. 전자파 영향 안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놀라운 일인지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혈액을 보이면요. 혈액 보면은 맨발 걷기 하기 전에는 여기 혈액이 이렇게 뭉쳐있는 게 보이죠. 이거는 이제 대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신발을 신고 30분 걸으면 혈액이 여전히 많이 뭉쳐있어요. 근데 맨발 걷기를 하면 혈액이 전부 다 동그랗게 이렇게 다 분산이 일어나요. 혈액이 전부 다. 혈액의 분산이 일어나고요. 혈액의 분산이 되면 혈액의 혈류의 흐름이 그냥 정상의 상태보다도 2.7배 올라가요. 혈액이 묽어지는 게 훨씬 2.7배 이상 묽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혈류의 흐름이 잘 돌아가. 그러면 이 혈액을 타고 뭐가 다르냐면 저 속에 당도 있고 산소도 있고 TM파도 있고 NK 세포도 있고 GQ 세포도 있고 온갖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세포가 저 속에 다 있잖아요. 저런 것들이 왕성하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이 일어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근데 반대로 혈액이 뭉쳐있으면 그런 일이 기가 힘들어요. 제가 또 뭘 조사했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 놀라운 거는 지금 고지혈증 환자예요. 고지혈증인데 이게 당뇨야 또 고혈당이에요. 그런 분의 혈액을 보니까 적혈구가 좀 어떻게 돼 있어요? 적혈구가 엽전을 생기줄에 끼워놓은 것처럼 돼 있었다고 저걸 아주 연전 효과라고 그래요. 무슨 효과요? 연전 효과. 고지혈증 있는 분은 저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런 분들은 죽으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 가끔 들었죠. 지금 그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저게. 그런데 그 다음에 혈당도 그렇고 고지혈, 고혈압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분들이 만일 맨발 걷기를 했어요. 이 뭉쳐있는 게 맨발 걷기를 30분간 하고 나니까 혈액이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혈액 분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혈액이. 그렇기 때문에 각종 우리 몸이 치유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지혈증 고혈압이 걸린 분도 맨발 걷기 하니까 저렇게 혈액이 분산돼요. 30분간 맨발 걷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30분간 흙길에다 한번 걸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저 친구 중에 한 명이 말기
전립선암을 걸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맨발 걷기를 몇 개월 했어요. 한 6개월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만은 완치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제 원리를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고혈당인 분도 맨발 걷기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자,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분이 맨발 걷기를 30분간 하니까 혈액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연전 효과가 풀렸어요. 성경에서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해요. 피가 맑으면 건강하다. 맞죠? 근데 피가 맑다는 기준이 뭔가요? 이렇게 평균적인 게 피가 맑은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맨발 걷기도 하시고 그러면 배가 되죠. 그렇잖아요. 배가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잘해도 잘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병원에 가서 병원 원장하고 실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맨발 걷기를 잘해서 저렇게 분산이 일어났어요. 분산이 났는데 분산이 나서 기분 좋게 가다가 걷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크게 틀어놓고 자기는 잡한데 음파를 막 틀어놓고 뭐 이런 걸 막 자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혈액을 조사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뭉쳐있어 다시. 그러니까 혈액 건강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게 심리적인 스트레스 해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은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스트레스 해소되는 것 같아요. 어떤 놈이든지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간에 갈등 생기면 제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해요. 이거는 제가 심지어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 그런 때로는 또 경제적인 스트레스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꼬준도 못 받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가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가 참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혈액이 분산이 일어나는데 혈액 분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맨발 걷기 하면 멜라토닌이 풍성하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항암작용도 하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각종 치유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쭉 한번 보시고요. 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모든 질병의 원인은 활성산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활성산소를 가장 잘 해소시킬 수 있는 식사는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하시면 거기서 멜라토닌도 나오고 또 항산화 물질도 나오고 우리가 치유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맨발 걷기와 적지를 잘 하시면 그러면 우리 몸이 또 정기적인 스트레스로부터 해소될 수가 있고 우리 목사님들이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묵상하시면 이 정신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우리 목사님들 꼭 되셔서 이 스트레스로부터 온갖 이 질병과 고통을 받는 이 중생들을 이 스트레스로부터 여러분들이 꼭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가장 그 전도자, 불신자 정말 교회에 오고 싶게 가장 전도하기 쉬운 사람 만나기 좋은 곳이 어디냐면 맨발 걷기 하는 데 가시잖아요. 거기가 가면 전도하기 이 사람들, 구도자들 참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얘기하면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상담 이렇게 하고 아버님 이렇게 뭐 믿고 이렇게 해도 마음이 불안하시죠? 그럼 그렇게 해요. 이 멜라토닌 이거 알아도 불안하시죠? 불안하시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말기암 걸려도 우리는 어차피 예수 안에서 구원하는데 하늘나라에 가는데
자유로운 삶을 우리가 사시고 중생을 세 가지 스트레스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서 우리들의 함께 이렇게 일꾼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긴 시간 동안에